안녕하십니까. 카펜터 그룹의 목수 김동혁입니다. 목수가 답하다 마지막 이야기, 커팅기 사용 방법, 안전에 유의해야 될 내용들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디월트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적 10몇 년 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몇 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구매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사용하고 있는 이 커팅기 제품은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번 꽂아놓으면 까먹을 때까지 뭐 오래 갈 때 뭐 일주일도 갑니다. 오래 뭐 커팅기가 하루 종일 계속 돌려가면서 쓰는 제품이 아니라 깔딱깔딱 써서 그런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더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무선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 뭐 제약을 받는 게 없습니다. 전기가 떨어진다거나 현장이 어두워서 막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 조명등도 있고. 이 얘기는 뭐하러 하는 거냐, 커팅기 얘기하면서? 라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사용 용도에 따라서 트랜스포머처럼 좀 많이 변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마키다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361 제품을 구매하고 쓰다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 이번에 이 나온 제품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마키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일하시는 형님들 중에 그 마키다 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키다 매니아 분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증정을 해드렸습니다.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분이라 제가 드렸습니다. 술 한잔 안 사주세요? 아, 그럼 지금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네. 마키다상, 왜 맛있는 거 안 사주니까 사주라 데스네? 커팅기 사용 방법. 자, 일단 커팅기에 사용되는 목재 같은 경우에는 뭐 몰딩부터 해서 한재, 다루기, 투바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각재를 자를 때 처음에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팅기를 사용할 때는 락장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끼고 눌러야 됩니다. 그냥 누르면 안 눌립니다. 이렇게 각재를 자르실 때는 이 뒷면 그리고 이 아랫면 정확하게 붙여져 있어야지만 절단이 가능합니다. 뒷면 그리고 전면. 자, 이렇게 짧은 목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려만 놔도 그냥 밀어 넣기만 해도 됩니다. 사이즈를 500이라는 사이즈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크할 때는 항상 V자 표시를 체크를 해서 꼭지점을 찾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처까지 날을 갖다 놓고 내경, 외경, 이제 날을 이제 자기 기점에 맞춰서 내경, 외경 어디를 자를 건지를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이라는 사이즈를 체크를 합니다. 내경, 외경을 왜 얘기했나? 만약 이걸 센터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젖혀줄 때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2mm 사이즈가 날라갔습니다. 톱날의 두께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르는 피 자체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이 내날 외날을 어디 쪽으로 꼭지점을 맞출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긴 각재들 유의할 점 하나입니다. 뺄 높이라던가 벽면에 갖다 붙여야 되는, 우리처럼 이렇게 거치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를 때 저쪽이 너무 길면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절단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씹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탕 하고 튀깁니다. 그럼 다루기가 이 각재가 날라와서 쪼가리라도 잘못 날라오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옹이 쪽이 튀겨가지고 이제 얼굴에 스크래치가 낼 수도 있습니다. 단차를 꼭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한다, 계속 처지지 않습니까? 이쪽에 손도 갖다 놓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 그럴 때는 살짝 왼발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절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루기 각재를 200mm 사이즈로 뭐 한 3-40개 만들어 오래요. 이렇게 원장의 각재가 있습니다. 힘들게 이거를 굳이 쫙 끝에부터 해서 여기서 걸어가지고 300 체크해서 자르고 또 체크해서 자르고 체크해서 자르고 이렇게 할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각재가 길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절반을 절단하십시오. 사이즈를 잴 것도 없습니다. 대략 자르시고 300을 체크합니다. 아까 반장님이 300을 30개 잘라오라고 하셨나요? 아까보다 2배가 빨라졌죠. 여기서 또 빠르게 하는 방법, 여기서 다음 거를 또 사이즈가 측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측정해서 또 2개 해봐야 뭐 2배밖에 안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기존에 있던 걸 조깃대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른 거는 그대로 왼손으로 계속 버티고 계시고요. 자른 면을 다시 그 자리에 앞에 갖다 대고 바로 자르시고 놓고 또 놓고 자르시고, 그러면 줄자를 갖다 대는 시스템이 사라져 버렸죠.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겠죠? 이 3, 40개를 또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다루끼를 하나 잘랐잖아요. 이번에는 2개든 3개든 4개든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절반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자르시면 속도가 또 3배, 4배 또 빨라지겠죠?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뭐 조깃대 역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목재들을 한꺼번에 같이 절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져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여건상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완벽하게 걸지는 못했고요. 이 조깃대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팅하는 자리에서 사이즈를 체크할 때 아까처럼 300mm를 표시합니다. 현장마다 돌아다니는 이런 파지들 여기에 갖다 대는 겁니다. 아까 300mm 체크해놓은 곳에 ST핀 300mm 체크해놓은 곳 그쪽에 이렇게 박습니다. 요래 잘랐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현장도 있겠지만 안 되는 현장도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이런 파지들 어차피 다 반장님들 다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목재보단 투바이 각재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용했던 거는 못을 다시 빼서 뒤집어 놔서 또 안 쓸 것 같다 그러면 어디 버리시던가 아니면 핀을 뽑아 놓던가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뺐어. 근데 이렇게 있죠? 위험하죠? 이렇게도 있어봐요. 자, 밟으면 어떻게 돼? 밟으면 아야 하겠죠? 근데 왜 난 안 아파? 난 안전하. 안 아파. 에? 완전 안전하. 또 세게 밟으라니까 못 밟겠어. 무서워서. 근데 아무튼 되게 안전해, 이거. 에? 자, 이런 사항들 때문에 발 안 아프려면 발 이거 찔러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진짜 아픕니다. 진짜 며칠 동안 쩔뚝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안전한 신지 않은 반장님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걸 밟았어. 근데 딱 봐도 이거 누가 한지 알아. 그럼 어떻게 돼? 에? 어떻게 돼? 이런 거 있으면 뽑아 놓던지 잘 박아 놓던지 그냥 놔두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아마 그냥 놔둬도 혼날 거야. 무조건 혼나. 자, 요런 거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재를 자르실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저번에도 톱다이 편에서 장갑이 좀 느슨해지고 좀 해졌을 때 실밥이 빨려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장갑이 실밥이 풀려 있는지 뭐한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협회라는 곳에서 손가락 절단 장갑을 사용을 꼭 해라 이런 공지가 있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웬만한 대기업 현장들 가면 그 장갑을 끼지 않고는 이 커팅기는 손도 못 대도록 지금 돼 있는데 뭐 작업 능률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도 안전이 먼저라 생각을 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합시다. 자를 때는 날과 너무 가깝게 손은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어떻게 화면상으로 봐도 좀 위험해 보입니까 이게? 자, 내 기준에서는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남들이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손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굉장히 무서워 보이겠죠? 그러면 또 옆에서 또 반장님이 또 뭐라 해? 야, 왜? 네, 또 잘려 나가는 겁니다. 네, 정말 위험한 기계입니다. 안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지? 해야 될 게 많아. 손가락으로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손을 좀 가까이 놓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잡아도 안 됩니다. 굉장히 멀리 잡았어. 좀 날창날창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돼? 여기도 씹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딱딱. 많이 아픕니다. 맞았어. 내가 아플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쪽 구석에 있는 반장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다루끼를 맞은 초보 목수분을 또 걱정하는 마음에 막 뛰어와서 막 괜찮아 하고 달려올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왜? 내가 그렇게 자르라고 했잖아! 왜?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겠죠. 아씨, 카팅기 또 각 나가겠네. 또 AS 맡겨야겠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런 얘기만 들으신다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현장마다 자재들이 좀 타이트하게 들어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뜯어야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이 다루키나 투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속고 작업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뭐 사돌돌핀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뽑다가 또 안 뽑히는 것도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를 망치로 쳐서 눌러 넣습니다. 넉넉지 않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용 못하고 다른 게 추가되는 거를 해야 돼. 얘를 사용해야겠죠. 덜 뽑히고 나간 거를 망치 갖다 쳐 넣습니다. 군데군데 한 두세 군데는 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표시를 했는데 굉장히 재수없는 경우라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핀 있는 자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라. 만약 이게 타카핀이 있었다면 톱날의 날이 상한과 동시에 여기 튕겨 나간 핀 조각이 이제 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창고타진 옆에 지금 저희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반장님 그 눈동자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박혀 있는 게 네, 지금 산재 처리해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아무튼 제가 포토샵으로 잘 지어서 제가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 바랍니다. 타카핀이라든지 뭐 못이 있는지 꼭 잘 확인하시고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자르지 말고 또 반대에서 다리 뒤집어서 또 반대로 그냥 체크하셔서 하시면 타카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타카 자국이 다 박혀 있어. 근데 또 뒤집어 놓으면 보여? 그게?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답 없습니다. 무조건 다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체크하고 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보다는 이 톱날이 나가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하정우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 파내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터널을 파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인부가 이 깨진 톱날을 가슴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네, 뭐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화처럼 그렇게 깨져 있는 사항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여기에 이빨이라고 하거든요. 이 날의 이빨 여러 개 날아가서 뭐 눈에 들어간다거나 살을 좀 파 먹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이 작은데도 이상하게 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스테리아. 너도 눈이 작잖아. 현철 형,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철 형 눈이 그렇게 되게 작잖아. 현철 형은 저보다 눈 더 작을걸요? 아니, 그 형은 나는 가끔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이 형이 자고 있어. 그래서 형 왜 자요? 내 그러거든? 안 잔다. 말해라.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눈이 내가 볼 땐 이 각도가 눈에 날라오기 딱 좋은 각도인가 봐. 이 회전을 딱 돌면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 실험을 해볼 건데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카팅기 제품이 판재를 얼만큼의 넓이까지 좀 절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한 7.8mm인데 저희가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는 그냥 9T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즈 보시면 299mm 정도가 되네요. 이 299mm를 한번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할 사이즈는 500입니다. 넓은 판재를 자른다 할 때는 나리 반경으로 가장 좋은 거는 거리에서 주먹 크기 사이즈 정도 100mm 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500을 V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라인 체크가 되면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실 때는 이렇게 넓은 판재는 원래 대부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쓸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씹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자르면서 이렇게 뒤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얼마큼 잘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린 사이즈가 220mm가 나오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사선으로 됐을 때 보면 214mm까지의 절단이 가능한데 몰딩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200~300짜리 뭐 알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자, 만약에 이게 기둥을 싸거나 그 외에 마감재가 붙는 그 구조물을 설치해. 자, 그럴 때는 사실은 이게 각도가 조금 틀어져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한다. 자, 이번에 똑같이 500을 하겠습니다. 뒤집어 잘랐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자를 거냐? 네, 세워서
아까 얘기한 300 사이즈를 절단이 됐고요. 그러면 세워서는 또 어디까지가 잘리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이즈 같은 경우는 360mm입니다. 제가 360mm를 한번 대략 중간쯤을 대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워서 좀 재단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한계치는 400mm다. 400이다. 400mm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로 눕혀서 사용을 할 때는 대략 한 200mm까지 사용이 되고요. 기존에 제가 쓰던 마키다 제품이 조금 더 연장선은 더 길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뭐 각재 자르고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판재가 좀 이렇게 넓은 판재, 알판이든 뭐든 뭐 프렌지소나 아니면 스케일 아니면 톱다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 카팅기로 자르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팅기 사용할 때는 뭐 마키다처럼 뭐 고가의 제품이나 비싼 제품보다는 무선으로도 좀 편리하고 자르는데 뭐 불편한 거 전혀 없을 사이즈니까 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디올트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재를 뭐 투바이든 뭐든 좀 여러 개 좀 많이 잘라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나무가 굉장히 짱짱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조금 힘이 딸리거나. 근데 배터리가 힘이 딸릴 때는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써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용을 못하도록 아예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지금 2x 두 개를 겹쳐놨는데, 자, 웬만한 카팅기 뭐 한 번에 툭툭 다 잘리긴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거를 너무 한 번에 빡 하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2x를 4개 정도 잡습니다. 자, 이거를 자를 때는 한 번에 쭉 자르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네. 두께가 좀 있는 것들은 좀 나눠서 한번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잘라주시면 기계에도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반장님께서 굉장히 이뻐라 하십니다. 자, 이 카팅기 한 대 살려면 또 며칠을 일해야 됩니다. 반장님들은 이 기계값 들어가는 게 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 기계는 이제 거의 망가지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 초보 목수분들이 대부분 망가뜨립니다. 각을 틀어뜨리거나 뭐하거나 아니면 반장이 없을 때 발로 한 대 까버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마키다 제품은 지금 벌써 2개가 있는데 그거 한 대에 뭐 120만원, 130만원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근데 그 제품을 혼자서 사용할 때 8년을 이상을 썼는데 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고장났습니다. 아예 망가졌더라고요. 네, 안 되더라고요. 수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마키다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망가지더라고요. 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사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거치게 쓰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망가지면 대부분 목수 초보분입니다. 대부분 두툼한 각재들을 자를 때는 좀 여러 번 이렇게 쓸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이제 2x를 뭐 일자로만 자르다가 일부분만 이렇게 파오라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뭐 대부분 반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는 주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장님이 사이즈를 요만큼 잘라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자르냐? 뭐 자르는 기구들은 참 많겠죠. 아니면 직소기를 한 번에 다 딴다거나. 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카팅기로 자르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자를 때는 뒤쪽에 각재를 하나 더 대주시면 됩니다. 톱날이 원형날이기 때문에 이쪽에 뒤쪽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앞에는 이만큼 따져 있지만 뒤에는 이거밖에 안 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각질 하나 대주시고요. 네, 이렇게 칼집을 넣어 놓으시고 망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디테일하게 이 2x는 구조재로 사용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루키 2바이를 이용해서 가구도 만들고 참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반장님들께서는 이건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깔끔하진 않더라도 뭐 이런 경우면 대부분 뭐 뒤에 뭐 관이 지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전기 호스선이 지나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재단을 하니까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가서 일자를 많이 사용하겠지만 초보 때 뭐 걸레바지라던가 몰딩 시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딱 알아두실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90도로 일자로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45도로 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뒤쪽에 푸는 게 대부분 있습니다. 눕혀서 이쪽을 45도를 맞춰서 사용을 할 것인가 뭐 요정도. 지금 옆으로 눕혀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걸레바지 사용할 때 많이 하고요. 자, 이거 걸레바지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사이즈가 1000입니다. 뭐 대부분 걸레바지 뭐 아웃코너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인코너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빡치기라고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일자로 마감을 마무리하지만 이제 뭐 기둥들이나 아니면 코너 벽 쪽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마감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5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걸레바지는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기계 특성상 걸레바지는 이렇게 세워서 거의 대부분 안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mm 정도 이상 된다 그럼 무조건 옆에 걸 눕혀서 사용하셔도 된다 보면 됩니다. 각도 조절도 맞추실 필요 없고 대부분 갖다 놓으면 그게 대부분 다 45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몰딩이라 생각하겠습니다. 45도 맞추고 45도를 맞추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뭐 체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체 요령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각 현장 목수 반장님들한테 뭐 지시를 받는다거나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의 경우에는 뭐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기술도 진짜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뭐 속고보드 편도 그렇고 톱다이 편도 그렇고 10% 미만의 이제 내용들만 지금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 내용들은 지금 현장에 계신 목수 반장님들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커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뭐 약 2달, 2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상 뭐 어떤 거는 생각외로 또 너무 좋은 반응에 기분도 좋았고 또는 내가 이걸 정말 많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보다 더 좋아한 그런 성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편을 찍었을 때 그 한 편에서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 또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희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들의 이제 뭐 방향성 이제 여러 가지 또 기획해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초보 목수 가이드 시리즈는 종료가 됩니다. 겨우 그거 가르쳐줘 놓고 왜 벌써 어딜 가? 더 알려줘.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추구하는 내용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장마다 계신 이제 반장님들 스타일들이 너무 가지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환경에서 배워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 실내장식 인테리어 목수는 교과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현장에 계신 그 반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분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팅기 사용, 뭐 톱다이 사용,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하다못해 뭐 속고보드 붙이는 방법 뭐 참 많은데 붙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현장마다 가셔서 하나 둘씩 키를 배우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목수가 답하다 시리즈 외에 이제 또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할 사람 없겠지? 씁쓸합니다. 내가 봐도 재미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지?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그치? 좋은 날이 있겠죠?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9년 황금 꿀꿀해. 정말 꿀꿀합니다. 마음이 참 꿀꿀합니다. 정태가 퇴근하자. 시간이 너무 많이 됐다.